제퍼슨 위스키요? 네, 제퍼슨 위스키입니다. 네네. 제퍼슨 위스키는 글쎄요, 그 미국에 또 그만큼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건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짠. 993명, 2명 남았습니다. 2명 남. 원, 투, 쓰리, 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예요, 정말. 사시죠. 아파트 한 10층은 되. 창에서 달리기. 그레인 위스키, 곡물 아시죠? 몰트가 아닌 그레인 위스키. 예. 여기 회사는 그 위스키 만드는 몰트들은 다 스코틀랜드 다 직접 수입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남양주 중에서도 영국에 수입한 걸 쓰고 있어요. 쉐리주를 요즘 스페인에서 많이 안 마시고 하기 때문에 쉐리 캐스크가 사실은 없어서 쉐리주를 좀 넣고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좀 적셔서 그 쉐리 양념 캐스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하는데 요즘 나오는 게 다 그래요. 쉐리 캐스크에 수정한 위스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쉐리 시즌드 캐스크에 만드는 거예요. 숙성시킨 걸 아까 말씀드리면 왼쪽, 맨 양쪽, 4호짜리 막 konnichiwa. 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세보 강인데. 자, 이거 보세요. 네.
주려고 그래. 맞아, 술 때나 그런 거지 뭐. 다 되게 사람은 다 되게 돼요. 네, 갈게요. 네. 자,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자, 한번 허리 세워서 더 세게. 네, 5초만 갈게요. 하나, 세게 밀어줘. 셋, 아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다섯, 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심호흡하세요. 제가 다음 세트 가기 전까지 제가 할 테니까 심호흡하고 계세요. 가지고 먹인다고. 와. 이 마술 쪽에도 물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소산의 화라산 올라가다 보면 저 화라산 분화구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주변에 호수가 있고 저 너머로 이렇게 화라산이 지금 있습니다. 화라산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흰 연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흰 연기하고 약간 좀 검은색에 가까운 연기가 오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바로 한라산이 곧 터질 거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봤으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파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뽀글뽀글 물이 아니라 올라오는 물이라고. 솟아올라요. 오늘은 세력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여기 아니에요. 센 건 아니에요. 세력은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카사노바라는 크루즈의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공짜가 아니고 여기는 예약해야 돼서 가야 되고 비용이 지불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장도 입고 해야 돼서 이렇게 이쁘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쁘게 여기 이쁘게 선배 입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 이쁘게 다들 입어가지고 눈이 빛나서 눈을 못 뜨겠습니다. 일단 야, 그래서 네, 광화문살로 영원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크루즈여행닷컴의 변동영 회장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저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니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크루즈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크루즈만 하는 크루즈 여행닷컴의 변동영 대표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크루즈만 했어요. 한 20년 됐죠. 크루즈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크루즈라 그러면 보통 일반 개념이 부부가 한 10일 이상 시간을 내야 되고 금액은 또 한 돈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가야지, 돈 벌면 가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크루즈를 이렇게 좀 맛을 보게 해드리면 한번 맛을 보고 이렇게 괜찮네 그런 걸 기획하다 보니까 이 배 하나 빌리는데 되게 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회사의 그 코스타라는 그 이태리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배를 끌고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크루즈 여행을 이제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 기획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 한 1,450명 정도가 지금 여기 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잘 하셔가지고 크루즈 여행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저희 회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더 잘 모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냈나요? 먼저 와 기다렸어요. 곱다운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어? 영국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골프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위스키. 위스키까지도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고, 정확히 영국보다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술 얘기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술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술 얘기 시작하기 그리고 의료보험 요즘 뭐 얘기하는 게 의료보험 수가가 어쨌다. 술을 따를 수예요. 술을 따르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의 산물이고 이게 먹고 남는 게 있어야 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술 따르는 뭐 술에 관련된 것들이 문화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계량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술 주자죠. 여기에 달콤할 감자가 붙으면 흠교를 밤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질 침자가 붙으면 탐닉할 밤이 됩니다. 그래서 술은 한 잔 마시면 술, 두 잔 때는 흥겹고 세 잔 때는 약간 좀 집착 빠지게 되는 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나오고 엔돌핀 나오고 도파민까지는 괜찮아. 도파민은 약간 중독성이 있으니까 술은 석 잔 이상 마시지 마라. 그 이상 마시면 끝까지 마시죠. 마칠 교자가 술 주자에 붙잖아요. 그러면 취할 취가 됩니다. 더 마신다. 귀신 귀자가 붙잖아요. 추할 추가 되어요. 그러니까 술은 세 잔 이상 마시지 마라. 여기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의, 영국의 위스키를 보면은 드링크 리스판시블리,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마셔라. 미국은 더 직설적이죠. Know your limit. 너의 주량, 너의 한계를 알아라. 뭐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은 석 잔 이상 마시지 마라. 아무리 즐거운 자리에서도. 다만 본인의 이제 그 술 주량이 좀 세다고 하면 잔을 좀 큰 거를 마시면 좋겠죠. 그래서 술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발효, 와인이나 이 사케 같은 것들은 발효를 하잖아요. 불유를 한다고 해요. 불유가 되는 그 술을 증류를 하면은 이제 위스키나 이런 독주가 되는 거예요. 디스틸이 증류거든요. 그래서 와인이나 사케를 맥주를 만드는 곳들은 브리워리라고 하고, 디스틸러리가 이제 위스키나 이런 그 증류주를 만드는 곳들을 디스틸러리라고 해요. 저희가 그저께 갔다 온 신도증소 사진이에요. 이거 미야케라고 하는, 여기 우리 이 기자님 배가 보이네요. 이거 그
이게 구리로 만들어서 이제 구리가 어떤 그 증류된 술의 독성을 없애주고 맛을 더 풍미롭게 해준다고 해서 이 증류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구리로 만듭니다.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아까 이건 영국이 선물한 것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증류주들이에요. 좋아하시죠? 마이주가 힐백자의 백주예요. 이게 서양에서는 위스키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마이주나 소주, 또 일본에는 쇼추가 돼요. 쇼추. 그리고 카오량주. 카오량이 뭐냐면 수수예요. 고량주. 고량이 한자로 수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위스키나 뭐 꼬냑 이런 것들이고 동양에 오면 이제 백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의 기원은 어디 있냐면 그 중앙아시아에서 나오는 아락이라는 술이 있어요. 아락. 이 아락이라는 술이 그 유목민들이 술을 많이 빚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이동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증류 졸여가지고 작게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게 아락이에요. 그게 서양으로 가서 위스키가 되고 동양으로 가서 소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락이라는 술은 지금도 마셔요. 우리나라에도 아락 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증류주가 몽골 지배 시대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를 유명한 도시가 어디예요? 평양, 뭐 안동, 제주 다 몽골 주둔지가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평양에서는 우리가 평양 지금 못 가보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도 평양에서는 소주를 아랑주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평양 기생의 이름이 아랑이 아니고 이 아락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안동 소주 뭐 그래서 주자 안동 소주 주자가 이게 술 주자가 아니에요. 3번 빚을 주. 그래서 그 증류주는 보통 2번이나 3번 증류해야 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진로 소주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한자로 쓰는 여기 예전병이 그래서 요즘 다 한글로 쓰기 때문에 예전병은 이 주자가 이 3번 빚을 술 주자를 써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이렇게 그 증류주를 쓰고 있고요. 네. 이게 어제 이제 우리가 갔던 그 신도증류소와 여기 텐잔주조. 텐잔주조는 시치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케를 만드는 곳이고 신도증류소는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 아사쿠라라고 하는 일본 소주도 있어요. 그 큐슈에 되게 유명한 술들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옛날 도표긴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위는 어디냐? 1위 진로. 알코올 도수로 따지면 사실은 다른 나라가 좀 높아요. 근데 우리는 병수가 워낙 이제 많이 마시니까 소주가 진로가 1위고 처음처럼 이때는 4위였는데 지금은 3위가 됐어요. 1위하고 3위가 한국에서 만드는 증류주예요. 뭐 나머지 2위, 뭐 8위, 3위, 6, 9, 뭐 7 다 어디냐면 다 인도예요. 인도는 이런 술을 만들기 위한 그 사탕수수가 많이 나니까 그 당미를 이용해가지고 럼주를 만드는데 인도에서는 럼과 위스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다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스카치 위스키를 얘기 많이 해요. 스카치 얘기하잖아요. 스카치가 이제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그 형용사역이에요. 스코틀랜드를 부를 때 스카치.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하면 스카치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싫어해요. 스카티시라고 불러줘야 돼요. 스카티시.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스카티시 위스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스카치 위스키는 이제 영국에서 법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글램피딕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증류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증류할 때 재료는 항상 몰트, 물, 그다음에 이스트가 이제 발효하는 효모죠. 그다음에 그레인, 나머지 곡식들. 왜 몰트도 곡식이고 그레인도 곡식인데 왜 그게 낫냐면요. 빨리 그 술을 곡물을 달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몰트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보통 감주를 만들 때 엿기름을 만들잖아요. 쌀을 키우잖아요, 보리를. 그게 몰트예요. 보리와 몰트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쌀을 키운 게 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몰트 위스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만 써서 만들어야 되고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야 스카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첨가물은 좀 물을 좀 타도 돼요. 왜냐하면 도수가 높으니까 그걸 40도로 맞춰가지고 병에 담아야 되니까 물을 좀 타도 되고 또 이게 나름 상품인데 나올 때마다 색깔이 다르면은 이 면이 안 서잖아요. 솔직히 가오가 좀 떨어지니까 색소를 좀 타서 같이 균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위스키는 타지 않죠. 물도 안 타고 색소도 안 탑니다. 그리고 2번이나 3번 증류를 하고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고 알코올 도수는 40도를 넘어야 되는 게 위스키의 정의예요.
40도가 넘지 않으면 위스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무슨 저도수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위스키는 아니에요. 장사하려고 만든 것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어제 봤죠? 그저께 1톤짜리 이게 뭘 영국에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싹을 틔운 보리, 싹 틔운 거 우리 엽기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왜 저걸 수입하냐라고 하지만 영국에서 술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재배한 특별한 보리를 잘 싹을 틔워가지고 균일하게 이 당화와 발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 세계 증류소들은 영국에서 수입합니다. 영국이 위스키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몰트도 수출을 많이 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수입한 걸 찍었는데 우리가 어제 가서 보면 다른 거, 여러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래된 위스키가 과연 좋은 위스키냐? 보통 우리 집에 발렌타인 30년 있는데 뭐 내가 20년 전에 뭐 베트남 가서 사왔다 그래서 50년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병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나이가 멈춰요. 그래서 각각의 위스키는 각각 위스키만의 어떤 표현, 뭔가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거고 그 가치는 절대로 오래됐다, 비싸다로 우열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각각 자기 개성이 있는 거고 그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개성이 나와 맞으면 게 좋은 위스키인 거고 아니면 좀 돈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래된 위스키가 왜 좋냐, 왜 비싸냐 하면 그건 그 시대만의 타임캡슐이기 때문에 그래요. 70년대에 만들어진 10살짜리 위스키는 딱 그 시절 70년대 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타임캡슐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이 외국에서 오면 예포를 쏘잖아요. 왕이나 대통령은 21발을 쏴요. 총리가 오면요 19발, 포스타도 19발, 포스타, 3스타, 2스타, 1스타 이렇게 쏴요. 그래서 이 드라마 기억나시는 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년에 했던 드라마인데 여기 뭐 주인공이 이제 이 시바스 리갈병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패 죽이죠. 이게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저게 정확히 시바스 리갈이라는 카툰에서 나오는 로얄 살루트예요. 네. 62건살, 6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2년 원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62건살 예포를 62발을 쐈다고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만 쏘고 영국 역사상 예포를 62발을 받아본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밖에 없어요. 그만큼 국민의 어떤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위스키는 잘 봐야 숫자를 잘 봐야 돼. 52 years old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52년 수정이 된 거예요. 이거 한국에 딱 한 병 있어요. 서울의 조선호텔에 가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 나머지는 이런 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때우는 거예요. 약간 62건살. 사실 62년 원액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마치 62년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장사하는 거죠.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마시는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보통 위스키들. 그다음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 안에 싱글 몰트가 들어가 있어요.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 여러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윈저 위스키 하면은 로얄 로크나가라는 위스키와 글렌fin치라는 위스키가 들어가 있어요. 뭐 딤플도 글렌fin치가 들어가 있고요. 임페리얼은 글렌키스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깥에 쓰인 글자들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블렌디드 위스키들이고 요즘 유행하는 싱글 몰트 위스키들은 그 안에 조금씩 양념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는 어떤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제 재료를 가지고 쓴다는 재료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는 요리를 잘하는 거죠. 레시피 맛집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라서 둘 다 일장일단이 있고 선호도에 따라서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는 사실은 싱글 몰트 위스키도 좋아하지만은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명주가 많잖아요. 뭐 발렌타인 30년, 뭐 로얄 살루트, 조니 워커 블루 이런 것들이 훌륭한 위스키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지혜가 쌓여서 레시피를 만든 거기 때문에 맛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있죠. 도라지 위스키라고 있어요.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팔았어요. 도라지 위스키는 이제 일본의 토리스 위스키, 산토리의 토리예요. 산토리 회장 창립자가 토리인데 토리가 만든 위스키에서 토리스 위스키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걸 좀 살짝 불을 타가지고 도라지 위스키라고. 최백호 노래 가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80년대까지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이건 토레이지라고 해요. 토레이지 위스키에는 사실은 그 도리스 위스키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나중에는 나의 대놓고 그냥 안 넣고 그냥 알아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근데 하여튼 멀쩡하게 대기업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자, 근데 미국 위스키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위스키들 뭐 잭 다니엘은 많이 보셨죠? 미국 위스키들은 그 병 모양이 네모나거나 각지거나 평평해요. 왜냐하면 그 효율적으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탁탁 쌓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만에 많은 물량을 정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미국은 원래 효율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유가 금주법 때문에 몰래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달구지에 막 절그럭거리고 하면 잡히니까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데 어제 마셨죠? 이렇게 문샤인 그 숙성하지 않은 원주 밤에 몰래 만든다고 해서 달빛 속에서 문샤인이라고 불러요. 저걸 오크통에 담아서 오크통 색깔이 나면은 투명한 색깔에서 이제 황금색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위스키가 되는 거고요. 미국 위스키는 특별히 버번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 그걸 아메리칸 위스키 이퀄 버번이 됐냐면 미국 독립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루이 16세가. 루이 16세는 그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나중에 또 18세도 있긴 하지만 부르봉 왕조를 마감했던 왕인데 부르봉을 영어로 쓰면 이건 읽으면 버번이 돼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가 프랑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자유의 신상도 그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거예요. 1876년도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그 자유의 신상이 AS를 받으러 프랑스랑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위스키들은 뭐 대부분 다 옥수수로 만들어요. 옥수수로가 51% 들어가면은 버번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금주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금주법은 술을 만들고 파는 거를 금지한 법이거든요, 미국에서. 1920년대 대공황 시대 때 뭐 알카포네가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마시는 건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술을 쟁여놓고 마셨어요. 미국에 이제 보면 미국은 성문법이 없는 나라죠. 수정헌법, 어멘드먼트라고 수정헌법 제18조에 금주법을 이제 제정해가지고 금주를 하게 됐고 33년에 이제 대공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제를 시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뭐 오늘 무슨 얘기는 아니고요. 금주법 시대 때 유행하게 된 게 이제 숨어서 마셔야 되니까 술이 아닌 척 마셔야 되니까 칵테일이 이제 많이 나왔고 코카콜라의 주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뭐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들이 설쳤고 그다음에 그 실내에서 마셔야 되니까 이제 스윙 뭐 밴드들 있잖아요. 실내에서 빅 밴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야외에서 해야 되는 건데 숨어서 마셔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미국 금주법은 이런 와스프라고 하죠.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런 미국의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와 그 주류에 대항하는 비주류 간의 싸움이에요. 주류들은 예를 술을 금지하자라고 했고 비주류들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맥주 만들어야 되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위스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돈 버는 게 그 이 메인스트림에서는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멈추려고 했고 또 미국이 누구예요? 퓨리탄들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가 순수한 어떤 그 뭐 청교도 깨끗하게 살다가 온 분들인데 술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을 금지해야 된다. 메인과 메인이 아닌 사람들의 싸움이었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1920년도에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독립 때부터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근데 뭐야 우리 남북 전쟁에 좀 기다려 좀 이따 하자. 뭐 그다음에 또 뭐 또 이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늘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금주법 때 이렇게 감기약이 필요하냐? 너 위스키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감기 시럽이 필요하냐? 아이리시 위스키 달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의사들이 처방전에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미시간에 있는 어떤 의사가 썼는데 위스키 1파인트 파인트가 이제 500cc 잔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그런 여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 미국 대통령들이 이름이 다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 왜냐하면 그게 메인스트림들이기 때문에 아까 와스프들이기 때문에 라틴 개들은 이름이 모음으로 끝나요. 지금 보세요. 이름 트럼프, 바이든, 링컨,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조지 워싱턴, 제퍼슨 다 이름이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거 하나 있죠. 처음 나온 게 케네디예요. Y로 끝나잖아요. 아이리시기 때문에. 오바마, A로 끝나잖아요. 오바마는 뭐 아프리카니까 좀 약간 여기기도 하고 케냐 출신이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2월에 그 미국을 쭉 이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운트 버논에 있어요.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 그 옆에 물레방아가 있고 이게 증류소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증류소를 운영했었고 실제 미국 대통령들이 역대 부자 랭킹이 있는데 트럼프 등장 이전까지는 조지 워싱턴이 1위였어요. 트럼프가 워낙 부자니까 이제 랭킹이 바뀌게 된 거죠. 지금도 가면 이걸 팔아요. 조지 워싱턴 위스키. 네. 엄청나게 비싸. 한 병에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만드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대 대통령이 워싱턴이면 3대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퍼슨이죠. 그 제퍼슨 위스키도 있어요. 제가 먹다 남은 건데 지금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분이 어제 그저께 10만 유튜버가 되셔서 유튜브 실버 버튼 받으신 분이에요. 이걸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네, 이런 좀 생각하고요. 아 미국 가보신 분들한테 달러에 이제 10달러, 20달러 여기 10달러 해밀턴이라는 미국 재무장관이 있고 20달러 잭슨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파퓰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민초들의 정치 의지를 많이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노무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뉴올리언즈에 가면 앤드류 잭슨 스퀘어라고 하는 게 시내 가운데 있고 거기서 어쨌든 이분은 그냥 영웅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곧 20달러에서 지금 빠지게 될 거예요. 그냥 원래 10달러 해밀턴을 빼려고 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해밀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앤드류도 대통령이니까 못 빼게 했는데 근데 해밀턴이 뉴욕에서 뮤지컬이 데이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 얘는 좀 인기가 너무 좋아서 빼면 안 되겠다.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생각하고 앤드류 잭슨도 똑같이 어렵게 고생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뮤지컬은 흥행에 처참하게 대실패했기 때문에 빼는 걸로 했는데 트럼프가 워낙 존경하는 분야가 계속 놔뒀어요.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빼려고 했는데 또 이제 스톱이 됐죠. 지금 또 대선에 또 트럼프가 될지 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달러 지폐 인물이 바뀌냐 안 바뀌냐. 조지 워싱턴이 이제 1달러에 자기 와이프 이렇게 사진을 넣었고요. 여성들은 그 당시 많이 나왔어. 20달러에 포카혼타스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나오는 포카혼타스도 20달러 지폐 주인 인디언이죠. 인디언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브 여성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화폐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잘 안 쓰였어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만약에 앤드류 잭슨이 20달러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하는 남북 전쟁 때 여성 인권 운동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바마가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그래서 이제 동전에 나와요. 50대 동전에 나오고 있고요. 그 나머지 대통령 링컨, 뭐 제퍼슨 이런 분들은 지폐로 나오고 동전에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통 잔이에요. 퀘익이라고 하는 잔인데 이 잔으로 건배를 합니다.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마시면 이게 찌를까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그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두 손으로 해요. 현대에도 지금도 금주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기회에 갔다 왔는데 태국이에요. 태국은 술을 1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술을 팔아요. 가게건 술집이건 식당이건 그 시간 이외에 가면 딱 문을 닫아놓고 소리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금주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전 세계 현재 11개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이렇게 조선시대 영조 때 이런 금주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또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 영조의 드라마이 정조잖아. 정조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또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술을 좋아해가 신하들 데리고 회식도 많이 하고 이제 취하지 못한 불취무 술 취하지 않은 집에 못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 강의고요. 이게 우리 이제 그저께 다녀왔던 우리 관광살롱의 위스키 최고의 과정에 많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예, 크루즈가 좀 비싸더라고요.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많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마다 여러 곳의 위스키 증류소들을 탐방을 하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워크숍과 공부를 해가면서 그 위스키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 중에 위스키에 관련 내용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위스키를 둘러싼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인문과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이 크루즈 이제 내릴 때가 됐지만 행복한 그 기억과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 마지막 이제 날인데요.
그 일본에 우리 정유수 투어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그 정유수 투어에 대한 어떤 소감 한마디와 앞으로 강원 살롱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예정인지 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0여 명 이제 참석하셔서 며칠 동안 즐거운 크루즈 생활 보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증류소 몇 군데와 또 의미 있는 사케 양조장도 방문했고요. 일본에서 어떻게 위스키 증류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노력했는지 고생했는지 그 과정들을 실제 우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그 생동감을 느끼면서 봤던 게 너무 좋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원원님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광화문 살롱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증류소를 같이 방문하면서 실제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위스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 광화문 살롱의 다음 목표로 삼고 이제 2기, 3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잘 도착했고 입국장 보이고 있습니다.